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최근에 요거는 알게 된 방법인데 아직은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유행성 페럼 MH 항원을 우리 프로세싱 플루이드, 그러니까 이제 고환이나 아니면 우리가 단미를 한 꼬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 조직액을 통한 유행성 폐렴, 그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온 뉴모니아 균을 검사한다는 건 아주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액을 샘플링을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국내에서도 저희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에서 PRRS 질병의 모니터링,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미 모돈으로부터 자돈으로의 이 수직 감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조직액을 활용해서 진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수동 수의사님 생각하시기에 국내에서 동군의 유행성 폐렴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액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론을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연구 결과 이 실험 데이터를 보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플루이드라는 것 자체가 샘플링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샘플링 방법이거든요. 오이식 수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조직액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농장의 분만사에서 거세를 하고 난 이제 그 고환이죠. 고환을 이제 가지고 그 고환에서 나오는 고환액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액체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PRS 모니터링이나 서코 모니터링을 하면은 굉장히 잘 나와요. 실제로 저희가 PRS 제거 작업이나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도 이제 이 고환액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체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출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서코 이제 모돈에서 서코 간염도 사실은 이 이제 고환액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검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정량 분석을 통해서 거세액에서 나오는 그 서코 바이러스의 항원 양이 얼만큼 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모니터링, 우리가 농장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이제 프로세싱 플루이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유행성 폐렴은 당연히 호흡기도에 존재를 하는 이제 균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 플루이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그 실험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그 MH균이 검출이 됐어요. 거세액에서. 간단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잘 수긍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네, 저도 그래서 좀 이제 좀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결과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 복 단위로 21개 복에서 분만사에서 이제 샘플링을 했고요. 자돈의 고환 따로, 그다음에 꼬리 따로, 그다음에 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인시전 스왑인데 이 이제 거세를 하기 위한 절개면을 이제 스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샘플링하고 이제 우리 아까 앞서 설명드린 후드 스왑, 모돈에 대한 후드 스왑을 했고요. 그리고 분변을 샘플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환액에서 21복 중에 8마리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는 38%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세싱 고환액, 그러니까 프로세싱 플루이드를 통해서 MH균이 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가 추가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왜 호흡기도가 아닌 고환에서 그렇죠. 항원이 나오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 실험을 한 사람의 설명은 우리가 호흡기도에 MH균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점막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환도 마찬가지로 점막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MH균이 검출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쪽에서 추가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고환액에서 항원이 나오면은 얘가 언제 생긴 그 항원이냐, 이 부분이에요. 얘가 이 고환액에 우리가 거세를 하면 보통 이제 태어나서 5일 정도 지나서 하게 되는데, 얘가 그러면은 모든 뱃속에서 감염이 된 거냐, 태어날 때 감염이 된 거냐, 태어난 이후에 감염이 된 거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디가 시작인가에 대한 사실은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는 MH균이 고환액에서 검출이 된다는 거죠. 나오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저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번식사부터 문제가 되는 농장들에서 요걸 해보고 싶고, 뭐 저희도 항상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죠. 결국에는 뭐 대부분의 이제 질병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돼지는 사실은 개체 관리보다는 이제 허드 동군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오이식 수의사님, 그러니까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이제 같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 사육 단계별 주요 질병 예방 전략이라는 책을 이제 베링거에서 준비를 할 때 이제 유행성 폐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책에 이제 요런 간염고리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같이 정리를 했었어요.